이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서울로회 소속 초이합평교회 화재 재판에 대한 성토를 했습니다. 실화자로 지목된 B씨의 조카 부상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지난해 12월 23일에 피항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이합평교회가 원고 B씨의 조카에게 7억 5,442만 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의를 하지 않는 초헌법적인 심리부속행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초이합평교회 화재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99번 길 49-12번에서 소재한 등기부등본상 공동지분인 기독교 한국침례 초이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이합평교회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건을 말합니다. 화재 사건 이후 교회 예배당이 전소돼 최대 피해자가 된 초이합평교회를 대상으로 같은 건물 50% 지분 건물주면서 실화자로 지목된 실화자의 조카이자 실화자의 임차인 부상자와 역건물주 소아 어린이집 원장 등이 각각 19여억 원과 5억여 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두 재판 모두 수사 결과 실화자로 밝혀졌으므로 피해자가 초이합평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건물 소아 어린이집이 항소할 때 같은 건물 실화자가 역건물주와 연대해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이합평교회와 기독교 한국침례 초이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매각 결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존속이라고 허위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초이합평교회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초이합평교회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주지 않고 심리불속행위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려 역건물 소아 어린이집에 5억여 원을 배상해 주었습니다. 즉 소아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을 초이합평교회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실화자인 조카와의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7억 5,442만 8,07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액수는 교회를 매각해야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교회당 화재 사건을 두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이 각각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했던 것입니다. 화재 사건 이후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화 지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관할소방서 그리고 관할경찰서는 동 건물의 절반 지분권자인 기독교 한국침례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가 자신의 임차인 가족들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 지었습니다. 결국 B씨를 열선을 감은 실화자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화재 사건 당시 임대인 실화자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카가 초이교회에 대해 차마 삼촌에게 소송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초이합평교회만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20여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수원지법은 초이합평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조카 부상자는 항소를 했고 이에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지난해 12월 23일에 피항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이합평교회가 원고 B씨의 조카에게 7억 5,442만 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초이합평교회는 2심 판결문은 1심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1차 증거자료인 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소방서 화재 현장 조사서 등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초이교회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최대 피해자인
초이 화평교회에게만 전 재산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화 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희한한 재판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화 혹은 실화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적인 오해를 했으므로 상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난 이유는 아마도 옆 건물 어린이집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사건 당시 동시에 불탄 옆 건물인 소아 어린이집에서조차 실화자로 지목된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된 초이화평교회와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초이화평교회와 DB 손해보험에 대해 기각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화자는 어린이집과 함께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비존속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상에 버젓이 나누어져 있는 재산상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허위 주장, 보험회사, 수임 변호사의 부실 대응,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의 일방적 청취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남기면서 결국 공동 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도 손해 및 구상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화재보험사 수임 법무법인에게 소아 어린이집 소송 방어 관련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나 변호인은 달랑 종이 몇 장의 준비 서면만 제출해 부실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초이화평교회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재판을 심리 속행하지 않았고 심리 불속행으로 처리하면서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최대 피해자 초이화평교회의 불행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최근 심리불속행에 대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옆 건물주 소아 어린이집의 소송에서 변호인 부실 대응, 원고의 위증 및 허위 문서 제출 의혹, 판사가 기망당한 의혹, 대법원의 3심 심리불속행 등 총체적인 제2사법농단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3심 속행 심리불속행 여부 기추가 주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는 서울고법의 어린이집 판결문을 수원고법에 제출해 그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화재 사건 최대 피해자가 실화자 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 측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유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경찰서 수사 결과 조사서를 기반으로 발화지와 관리자 그리고 실화자를 정확하게 지목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원고의 위증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기반으로 공동지분 점유 소유자 책임도 판단해 심리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가 삼촌인 초이교회 대표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동 건물의 공동지분자인 화재 사건 최대 피해자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자체가 사실 오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판례로 남게 돼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국교회에서 발생 시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 시 교회 폐쇄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역 건물주 소아 어린이집 소송 사건 때처럼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가 소송 사건이 1, 2심 정반대 판결을 한 점에 대해 대법원이 또
삼심 심리해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또 심리를 포기해 사실상 삼심제를 포기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초이하평교회 측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이하평교회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2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사회선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의사법 실천연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